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동양인의 비만율은 서양인들의 비만율에 비해서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도 낮다는 건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초기 정상 체중이라 하더라도 자기 체중이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당뇨병의 유병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당뇨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 그리고 당뇨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최수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요. 혈당이 오르는 걸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게 드시고 식이요법도 정말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병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실제 당뇨병이라는 것이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데 당뇨병 먹은 것이 살로 안 가는 건데 처음부터 먹량을 적게 먹으면 더 그 영양 실조가 와서 원인 많이 파요. 합병증 오는 경우가 많죠. 혈당은 정상화됐지만 눈에 망막증도 오고 신장 나쁜 환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병을 잘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는데요.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당뇨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첫째 단내 문제된 게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 나온 게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첫째 소화가 돼가지고 음식이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으로 우리 창자에서 흡수가 되고 이 포도당은 피 속에 있어서 이 혈당치라고 그러는데 이 포도당치는 사실 영양치죠. 얼마나 열량 혹은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냐 건데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려면은 이제 인슐린이 있어야만 피 속에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힘이 되고 살도 망가지는데 당뇨병은 딴 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동화장인데 동화장에 문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췌장이 망가지고 적게 하는 동화장 안 되니까 피 속에 포도당이 우리 몸속 못 들어가니까 우리 몸은 힘이 빠지고 급기야는 힘이 계속 생겨야 되니까 우리 살을 녹여가지고 옆에 있는 살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살이 녹아나서 포도당 만들어서 살을 먹게 되니까 살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온몸이 망가져서 합병증 오게 되는 병이죠. 대신 피 속에 포도당을 사용하는 포도당이 높아져서 손을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음식 먹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또 소화되는 거랑 관계가 없죠. 단지 문제는 췌장에서 나는 인슐린이 적은 것으로 이것을 정상화 만든 것이 당뇨치 올바른 치료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혈당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적게 먹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해서 영양치가 더 심해서 눈 멀고 콩팥 나빠지고 합병증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다는 걸 환자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교수님께서는 항상 평소에 당뇨 환자들도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 당뇨 환자들은요, 교수님, 정상인들과 달리 음식으로 인해서 높아진 혈당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서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이 이미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뇨병 올바른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몸의 췌장이 좀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인공췌장에 많이 치료하자 그래서 벌써 38년 전부터 저렇게 조금 55g짜리 기계에다가 인슐린 집어넣고 얇은 줄로 해가지고 바늘에 잠깐 꽂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나쁘지 않고 수술한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1초면 달 수 있는 근데 단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인공췌장기, 이건 또 인슐린 펌프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췌장가 대신 일을 하니까 우리 몸이 좋아지니까 췌장도 회복하게 되어서 합병도 예방되면서 뭐 문제가 없어진 거죠. 음식 먹은 게 다 우리 몸에서 이용되게 되니까요. 원인이 없어도 합병 예방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치료 방법은 어떤 치료냐? 실제로 보면은 우리 몸에서 당뇨병 원인은 저 위에 초록색처럼 이렇게 세 개 나온 것 식사 때문에 나오는 인슐린인데 당뇨병은 빨간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적게 나오는 거.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인공지능 치료로 5분 간격 계속 주니까 완전히 정상화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전에 인슐린 치료하는 거 주사 방법과 다른 점은 주사 방법 한 번 맞으면 24시간 계속 들어가니까
이 패턴을 맞출 수가 없죠. 이렇게 했다 금방 떨어지고 이렇게 했다 떨어질 수가 없죠. 이게 계속 맞는 것은 반감기가 한 24시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 나오는 인슐린은 1분 간격이거든요. 1분의 반감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 인슐린 모양의 패턴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치료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물론 이제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합병증 예방되고 또 먹은 것이 다 몸에서 포장을 바뀌어가지고 다 이용이 당하니까 혈당이 정상화되면서 몸이 망가지지 않으니까 합병증 예방할 수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췌장도 자기 자신 갖고 있는 췌장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런 인공체장 치료하면은 그 췌장도 에너지를 많이 먹어서 췌장 자신이 회복하게 되죠. 췌장 회복한다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인공췌장, 외부의 췌장에 들어가는 인슐린 양은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자기 몸의 췌장 회복하니까 인슐린이 나오니까 외부 췌장 인슐린 나오냐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아무 치료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양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관해 현상. 그래서 완전 아무 치료 안 하는 상태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세가 잘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췌장기가 현재 우리 몸에서 고장난 췌장의 기능을 대신해서 생체 리듬에 맞춰서 인슐린을 주입해준다. 이렇게 알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요. 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인슐린 주사라는 요법이 기존에 있습니다. 있죠. 이 인슐린 주사와 함께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네, 굉장히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인공췌장기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인슐린 주사기를 맞기 싫으니까 자동으로 인슐린 주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다른 치료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많이 달라요. 그 결과부터 보시면요. 스웨덴에서 정부에서 18,000명에 대한 연구를 7년 동안 했는데요. 보면은 이 파란 것이 인공지능 치료를 했어요. 또 그 스웨덴 정부에서도 옛날 치료, 그러니까 인슐린 여러 번 치료한 거 다이어요법을 했어요. 하고 나서 환자 생존율을 보니까 10년간을 죽고 나서 난 생존율, 그 생존율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가 훨씬 더 많이 살아있죠. 7년 동안. 훨씬 더 기존 치료가 사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치료와 같은 인슐린 주사법의 치료가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니고 큰 차이가 있다. 한쪽 합병증 많이 오고 사망률이 높고 한쪽이 적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저혈당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 주사 맞으면은 주사를 맞을 적엔 저혈당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노란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인슐린 주사 방법을 했는데 똑같은 환자를 인공치장을 바꾸니까 저렇게 빨간 것이 훨씬 적어졌죠. 15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인슐린 저혈당 나온 어떤 연구 결과는. 그래서 인공치장 치료하면은 인슐린 주사 맞는 것보다도 저혈당 오는 율이 훨씬 적다는 게 전 세계적 논문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췌장기 치료와 주사기 치료는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실제로 내용이 다른 치료예요. 췌장에서 피부에서 인슐린 흡수되는 것이 한쪽은 뭐 인슐린 주사기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인슐린 펌프 치료는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저혈당, 고혈당이 없어져서 그 효과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잘 몰라서 인공지능 치료는 그냥 보통 주사 치료와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췌장기 치료가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데 주목한 치료법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이나 인슐린 주사 같은 건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데 주목한 치료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이나 인슐린 주사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 문제점이라 하면은 이제 혈당 조절 잘 안 되고 합병증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오고.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많이 쓰는 먹는 약의 치료의 경우에는요. 보면은 먹는 약이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다가 치료하면 치료가 점점 늘어나요. 나중에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고 이렇게 치료약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기 몸에 거기에 해당되는 물체가 망가진다. 기능이 망가진다 볼 수 있죠. 점점 망가지가 많이 늦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은 치료해봤자 완치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약을 먹으면은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져서 이제 저렇게 약을 많이 먹는 약은 사실 췌장 기능을 자극하는 약이 주성입니다. 그게 사실 인슐린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렇게 먹는 약을 치료할 경우에는요, 인슐린 분비 양이 매년 4%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췌장 기능이 원래 떨어졌는데 약을 먹고 점점 췌장 기능이 나빠지니까 당뇨병의 원인은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이런 걸 잘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췌장이 떨어지니까 췌장을 더 자극해서 먹는 약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오히려 더 췌장을 나쁘게 만든다. 인슐린 주사 방법도 마찬가지로 췌장을 점점 나쁘게 만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당뇨병의 근본 원인은 췌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인의 췌장과 당뇨병 환자의 췌장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번 그 그림을 보시죠. 이 정상인의 췌장 현미경 사진을 보면요, 저렇게 둥그렇게 인슐린 만든 세포가 잘 모아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확대해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뇨병 환자의 췌장을 보면요, 사망한 환자들을 갖다가 오토프시에 보면요, 보면은 저렇게 보면 췌장이 망가져 있어요. 저렇게 이렇게 췌장이 망가져 있는 것은 당뇨병 환자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 원인이라는 게 확실하죠. 이렇게 췌장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이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죠. 네, 저희 당뇨 알아야 듣는다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뇨 치료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앞서서 치료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만나보실 분은 여기에 딱 맞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빠른 판단으로 인해서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거의 완치에 이르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기도 파주시. 오늘 이곳에 당뇨로 인해 극과 극을 경험했다는 분이 계시다는데요. 장미꽃 활짝 핀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온통 장미나무들 뿐. 어머니! 어머니! 예, 여기 있어요. 아유, 어디 이렇게 숨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만큼이나 아름다운 그녀 김행녀 씨를 만나봅니다. 올해 55세 김행녀 씨는 올 초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를 겪었다는데요. 살이 어느 정도나 빠지셨길래? 11kg, 12kg 많이 빠졌어요. 지금 12kg 빠진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는 11kg 정도 돼서 병원 갔어요. 근데 지금 병원에 나왔어도 1kg가 빠졌어요. 이제 운동을 계속 하니까. 신체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못 견딜 만큼의 갈증이 시작된 건데요. 물을 마셔도 타는 듯이 목이 마르고 점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에 덜컥 겁이 났다는 김행녀 씨. 뭐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갈증 나는 거 있잖아요. 더 마시고 싶은 생각.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 살을 이렇게 한번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물렁물렁하고 이 장단지 같은 데를 이렇게 한번 앉아서 이렇게 쳐보니까 왜 힘이 하나도 없이 출렁출렁 하는 거 이렇게 출렁출렁. 야,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놀랍게도 혈당 수치가 무려 560, 고혈당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수치도 14.8인가 이렇게 났대요. 혈색소. 예, 당화 혈색소가. 그 선생님이 엄청 많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몸 관리를 이렇게 했냐고. 그때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약간 이게 억수로 심한 건가? 이거 내가 진짜 거기서 막 정신이 바짝 들면서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조금 전의 말과는 달리 당뇨 판정을 받은 지 고작 5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하루 종일 일을 할 정도로 건강하다는 김행녀 씨. 집에 와서 이제 3개월 만에 또 이거 당혈색소제로 갔어요. 이제 그날 뽑아 뒷날에 이제 결과 나온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참 잘 나왔어요. 간호 그래서 6.1 나왔다고. 예, 많이 내려갔죠. 예, 6.1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잘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푹 놓이고 그 가서 요새는 재면은 거의 밥 먹고 2시간 있다 재면은 140m로 거의 나와요. 그녀의 건강 비결은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 덕분이라는데요. 5개월 사이에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를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배고요? 예, 얼마 안 나왔는데? 그녀 말대로 정상혈당 인증. 이게 요새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거요? 이게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이젠 정상혈당이 일상이 됐다는 그녀.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걸 차고 계시겠네요. 인공췌장기를. 아니요, 뛴지 올해 그러니까 4월 20일 날 뛰었으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그냥 한 3개월은 뛴 거죠 지금. 뛰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얼마나 차셨길래요? 한 달 20일 찼어요. 병원에 20일 차고 나와서 한 달 만에 뛰었으니까 한 달 20일. 인공췌장기를 단 이후 한 달 반 만에 기계를 뗐다는데요. 초고속 당뇨 탈출에 성공했답니다. 이거는 왜 갖고 계세요? 아 이거는 이제 그래도 안주까지는 좀 가지고 아직- 있어봐야 된다. 예. 아직 이제 나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예. 그래도 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기계를 뗀 이후에는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김행녀 씨. 그런 의미에서 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일과인데요. 안 힘드세요? 좀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나도 내 몸에 대해 내 몸 아끼는 줄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아 그래도 몸은 좀 건강해야 자식들도 편하겠구나. 내가 내 혼자 내 편한 것도 편하지만 내가 아프니까 집 식구들이 전부 좀 많이 신경 쓰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건강은 행복의 어머니라고 하죠. 행복을 찾은 김행녀 씨.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이제는 인공췌장기 기계 없이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공췌장기 치료를 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을 뗐다는 것은 이거 자기 체장이 다 회복해서 자기 체장 인슐린 나오니 떨어진 게 당뇨병인데 인공췌장을 치료해가지고 체장을 도와서 체장이 좋아져가 자기 스스로 인슐린 많이 만드니까 정서가 똑같이 만드니까 인공췌장 떼어도 자기 몸 체장이 충분히 나오니까 충분히 음식 먹어도 다 동화시키니까 혈당 정상으로 몸이 건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치료도 안 했을 때 먹는 약도 안 먹고 보통 생활 식사도 잘하면서 아주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경우들이 인공췌장 치료할 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당뇨하면 항상 따라오는 합병증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합병증 가장 피하고 싶고 무서워하는 존재예요. 이 합병증은 도대체 왜 오는 거고 이걸 피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한가요, 교수님? 네, 그 당뇨병 아까도 왜 합병이 왜 오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동화호르몬이 적게 나와 인슐린이 적게 나와가지고선 밥을 먹어도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안 되니까 저 아카시아 나무가 영양분 안 되니까 다 노랗게 그 황화 현상처럼 그 우리 몸에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당뇨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 안 오려고 그러면은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만이 합병을 예방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합병증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침투하기 때문인데요. 교수님, 대표적인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당뇨병의 합병증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세포에 필요한 것이 에너지 공급인데 그것이 인슐린 동화호르몬 조건에서 오니까 온몸의 세포가 다 망가지죠.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보면은요, 합병증에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눈의 세포도 망가져서 망막증 와서 실명하게 되고 신경이 이제 팔다리 신경이 말초신경이 망가져서 밤새도록 아프기도 하고 감각 없어지게 되죠. 잠도 못 자게 되고 족구병변이 와가지고 팔다리가 다 급격히 괴조돼서 팔다리 자르는 이렇게 온몸이 다 망가진 이유는 한 군데 망가지가 다 오는 이유는 세포의 공통점이 망가졌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슐린 부족이라는 것을 환자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당뇨병에 심하게 이제 걱정되는 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당뇨병성 족구 질환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더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게 당뇨병의 족구 궤양입니다. 하지 절단하게 되죠. 비당뇨보다 10배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장애자가 되는 거죠. 장애자. 그 다음에 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눈에 망막증도 많이 와서 처음 태어날 적에는
실명이지 않았는데 눈이 잘 보였는데 태어난 우리 나아진 후두근심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을 치료 잘못해서 눈의 혈관이 망가져서 망가져 와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왼쪽 슬라이드는 저렇게 잘 보이는데 왼쪽 슬라이드는 망막이 필름이 깨졌으니까 저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장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혈액 투석하게 되죠. 투석 환자의 70%, 투석실에 하는 사람의 70내 80% 이상이 당뇨병 때문에 온 신장이 나빠진 것, 신장 자신이 나빠진 것보다도 당뇨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뇨 합병증 안 오는 치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초기부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무서운 합병증 오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이런 무서운 합병증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들이 식이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런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교수님, 인공췌장기 치료가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도 많다고요. 그럼요. 인공체계 치료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전 치료는 합병증이 틀림없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합병증이 안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먼저 보시죠. 첫째, 인공체계 치료하게 되면 당화혈색 수치가 3개월부터 6.5%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치료하게 되면 이렇게 유지하지 않아요. 이전에 다른 먹약 치료하는 한국의 연구 결과는 그 평균적 8.5%를 계속 유지했단 말입니다. 25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혈당이 높으니까 합병증이 오게 되죠. 근데 인공체처럼 6.5%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 증거가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러면 이 합병증 중에서 유명한 심근경색증이나 미세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은 망막증이나 신장의 혈관이 파괴되는 건 얘기인데요. 보면은 노란 색깔이 5.5, 당에서 5.5, 빨간색 밑에 까맣게 10.5% 올라갈수록 혈당치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근경색증도 노란 것부터 빨간 쪽으로 갈수록 합병률이 굉장히 많이 오죠. 그 다음에 미세혈관 합병증, 신장이 나빠져 눈을 많거나 훨씬 증가하게 돼서 그래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첫째 당을 잘 먹으면서도 제일 중요해 잘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 1440명에 대해서 10년간 옛날 치료 방법과 기존의 치료 방법과 인공체계 치료 방법을 720 나눠서 10년간 관찰해 보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망막증, 신장증, 신경합병증 오는율이 인시펌프 치료하는 환자가 그 비해서 63%, 54%, 60% 감소했다는 것이 10년 동안 임상 효과를 밝혀져서 인공췌장 치료는 합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다 알아서 정말 당뇨환자 사랑하는 의사들은 인공체계 치료를 많이 권하고 있죠. 그냥 합병 예방, 자기 환자 합병 예방되니까요. 이렇게 인식법을 치료하면 합병이 예방된다는 걸 확실한 과학적 증거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생각하고 계신 환자분이 있다면 당부해야 될 이야기, 주의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인공췌장기 치료는 절대 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치료 방법으로 해서 몸이 점점 망가졌는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전부 다 마차 타고 다녔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그냥 이 옛날 치료를 버리고 더 발전된 과학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 예방되는 거 다 알고 혈당 당할수 정상되는 다 알고 췌장 회복은 다 알았으니까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첫째 이거는 본인이 잘 알아야 되니까 일주일 내지 2주 동안 꼭 입원해서 잘 교육받은 의사나 간호사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1주나 2주 동안 자기 몸의 체장을 회복하는지 안 다음에 퇴원해서 집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좀 부정이라 할 것 같으면은 피부를 꽂고 있으니까 이걸 잘 관리 안 하면은 약간의 염증이 있을 수 있는데 수만 명 있더라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그런 일이 생기고 간단히 나니까요. 항상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당뇨 치료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치료법이 효과적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최수봉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언제 더웠냐 싶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이럴 때 또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특히 당뇨 환자들은 감기에 걸리면 폐렴이나 결핵, 기관지염 같은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